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가족이나 친구가 31가지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한 통을 사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맛, 이 맛있는 부분부터 미리 먹는데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 맛없는 부분을 먹을 것을 걱정을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맛있는 이 시장의 기대치를 좀 부합해줄 만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거론이 됐고 또 많이들 시행이 되면서 내년에는 먹을거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드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 정책들이 내년에 모두 법안 통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또 혹시나 모릅니다. 시장 자체가 살아나면서 365일 아이스크림 맛있는 부분을 먹게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남겨두고 가야겠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위해 정보의 촉각을 곤두세운 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전화 주실 번호부터 고지해 드릴게요. 생생 부동산 클리닉 022077-6330번 연락 주시면 저희와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또 02797-0300번으로 문자 주셔도 저희와 또 상담 이어지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분 이분이 오셨는데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시는 길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첫눈이 또 서울에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네. 저는 첫눈 하면 왠지 포근하게 이렇게 덮어줄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네. 또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뭐 첫눈이 일찍 왔다 네. 하는데 첫눈 생각하면 이제 한방눈이 속에 쌓이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바람에 휘날리는 그 진눈깨비 같은 그런 그 눈이 첫눈으로 맞이했어요. 자, 부동산 시장을 봐도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눈이란 거는 이렇게 한방눈처럼 계속해서 내렸을 때 쌓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진눈깨비처럼 이렇게 잠깐 내렸다가 마는 정도의 어떤 시장이 부동산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본다면 지금 11월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1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4월 1일 부동산 대책이라는 부분도 어찌 보면 이 진눈깨비처럼 그 쌓일 수 있는 그런 그 눈 시장이 아니라 좀 일부 잠깐 지나칠 수 있는 매도 매수 시장이 잠깐으로서 지날 수밖에 없는 것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지금 오늘도 발표된 내용 중에서 4월 1일 부동산 대책 중에서 신축 미분양이 아닌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31일까지 해서 좀 시한을 연장해서 이렇게 그런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 5년간 양도세 면제 규정이 이렇게 좀 연장이 됐다는 건 좋은 여건이긴 하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서 말달 정책이라고 하죠. 12월 말까지 쓰는 정책으로 따진다면 사실 이 한방눈처럼 내년까지 가격으로 이어지고 거래 활성화가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11월 좀 남은 한 달하고요. 12월 달을 좀 전략을 잘 세워서 매도할 집은 매도 과감히 또 매수할 것은 과감히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전략 세우기에 굉장히 적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셔서요. 매매 타이밍 그리고 내가 가진 투자 전략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분들이 발빠르게 연락 주고 계실지 연락,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지역에 대한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저는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네네.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고요. 한 네. 개는 상도동에 있는 집은 제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집이고요. 네. 또 하나는 잠실에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와서 이제 따로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매도 문의가 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그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상도동 집이 제가 6억 은자를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잠실 아파트를 팔아서 최근에 이제 매도도 좀 힘들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팔아서 그 융자를 좀 적게 줄이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이 잠실 아파트가
자연 상승세가 있어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좀 더 오른 뒤에 파는 것이 나은지 그것이 잘 판단이 서지 않아요. 네, 상도동 쪽에 있는 거는 그럼 주택인가요? 아, 상가주택입니다. 아, 네네. 상가주택이요. 상가고 네. 3, 4, 5층은 주택이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현재 상도동 쪽에 이 융자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매도해서 그 부분을 좀 상쇄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서 시세 차익을 누려볼 것인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대표님과 구체적인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그 방이동에 있는 선수촌 네, 아파트 맞죠? 맞습니다. 네. 네. 자, 요 선수촌 아파트가 지금 그 89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네. 우리 88 올림픽 때 그 선수들 그 선수촌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다가 이렇게 89년도에 입주를 했고 뭐 세대수도 5,500세대. 어찌 보면은 그 이 송파구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높은 아파트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 건축 연도가 말해주듯이요. 지금 앞으로 그 입주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그 오래된 노든 주택 같은 경우는 인기가 점점점 내려앉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 시세 대비해서 전체적으로는 대략 한 30%가 빠진 정도가 지금 거래 시세 금액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가격이 조금 올라가 준다면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가격 책정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요소, 즉 살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전세입자가 매수로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지금 그 시장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처럼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전세 비율은 거의 한 50%에서 60% 사이가 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매수로 전환하려는 움직임 자체는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 옆에 이제 둔촌 주공이 이제 재건축에 좀 탄력을 받아서 내년, 내후년 해서요. 내후년쯤에서는 그 관리 처분해서 지금 이주를 앞두고 있을 만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거 많은 입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조금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하다가 제 답일 것 같아요. 지금 그 상가주택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융자를 안고 이거에 대한 어떤 투자 개념적으로 이렇게 갖고 가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융자에 대한 이자 부담만큼 여기에서 그 차익을 더 생각할 수 있다면 제가 놔두시라고 할 텐데 오히려 지금보다 지금 이렇게 꾸준히 거래가 잘 없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매도할 수 있을 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상가주택에 과도한 융자를 발생을 해서 갖고 가는 거를 거기서만큼은 일단은 최대 수익률을 좀 얻어내시고 거기 하나도 마찬가지 시간이 됐을 때 좀 매도도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상가주택도요? 상가주택도 사실은 그 번지가 정확히 어떻게 되죠? 214-319 그 말씀드렸거든요. 214-319. 네. 자, 입지를 봤을 경우에는 그 이제 그 새로 지어진 아파트 상도동 롯게 캐슬 비엔 그 바로 뒤에 위치한 맞습니다. 예, 상가주택인데 이런 상가주택이 그 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뭐 수익 가치적인 부분도 있고요. 입지 또 희소 가치, 미래 가치가 다 따라 붙어줘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수익 가치 면에서는 지금은 좀 괜찮아질지 모르지만요. 이런 가치가 증대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라든지 유동인구가 좀 많아져야지 상가주택에 대한 지가 상승 또 어떤 그 수익 가치가 더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단점이에요. 입지로 봐서는 좀 코너짜리에다가 굉장히 뭐 괜찮은 곳이긴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전체적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런 상가주택을 그 선호하는 수요자들은 늘어날 것은 맞는데 여기보다 더 나은 상가주택, 입지가 더 좋은, 가치가 더 높아질 만한 곳이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방향을 좀 선회해서 이거보다 더 나은 쪽으로 해서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우선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올해 안에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추이를 봐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두 곳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선생님 참고하시고요. 너무 그냥, 네네. 네, 확실하게 방송 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가주택과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상도동 상가주택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상가주택 보유하고 계신 분도 많을 거고요. 앞으로도 매입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상가주택 투자처로서 어떤지 그리고 투자 시 유의할 점 간단하게만 언급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가주택은 기본적으로 1층, 2층이 이제 네. 상가로 활용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주택으로 하는데 네. 두 가지 포인트죠. 일단 임대를 맞추기 위해서는 상가가 계속해서 영업이 잘 될 수 있는 유동인구가 많아진다거나 인근에 인구가 유입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런 위에 그 3층, 4층 되는 곳도 전세 수요가 많아지는 것보다는 이런 월세, 임대 수요자들이 많아질 때 이 가치가 더해지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도동에 이런 상가주택보다도 이거보다 훨씬 뛰어난 입지를 가진 가치 있는 상가주택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미래적인 관점에서 그쪽으로 조금 적절한 시간에 좀 그 방향을 전환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유동인구 부분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조금 전에 전화 주셨던 시청자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요. 이런 투자 팁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지역에 대한 문의사항이신가요? 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 서울 마포구 네. 중동, 네, 중동 그 수색 전철역, 6호선 수색 전철역 있잖아요. 네, 네, 그 앞에 그 청구 아파트라고 있는데, 네. 그걸 하나 매매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수색 전철역이 있는데, 거기가 뭐 개발이 뭐 좀 많이 된다고 그런 내가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네, 네, 청구 아파트요. 예. 네. 개발이 좀 그쪽에 수색 전철, 6호선 전철역 앞에가 그 개발이 되는지. 그것 좀 알아보고 개발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 하나 사볼까 싶어가지고요. 아, 네,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현재 예. 투자처를 찾고 계신데 예, 청구 예, 아파트 수색역 앞에 개발 호재 예. 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시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매입 전략 세워볼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지금 예. 거기 그 수색역이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에요. 예, 예. 그게 정확히 그 이제 경의선도 있고요. 예. 또 인천공항철도도 또 이렇게 6호선까지 이렇게 그 세계 트리플 역세권 그 바로 예.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예. 94년도에 입주를 했고 460세대예요. 예. 자, 지하철역 근처에 이렇게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예. 이쪽 그 마포구 특히 이제 상암동 일대의 그 어떤 그 아파트의 선호도 면에서는요. 예. 이런 그 어떤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신축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중심권역은 그 상암동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근처에 있는 월드컵 파크 아파트거든요. 예. 그 아파트가 옛날에는 30평대 기준으로 뭐 한 8억까지 갔다가 지금 한 평당 2천만 원 시세인 6억 정도로 내려앉아 있는데 예. 그 인근에 그 가재울 뉴타운도 있어요. 여기서 좀 벗어나면 예. 거기 있는 그 시세가 지금 한 5억 중반대 정도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그 신축이기 때문에 그 정도 역할은 하고 있어요. 예. 자, 어쨌든 입지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상암동이나 또 그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역 근처이기 때문에 좋기는 합니다만 예. 엄밀히 따져서 시세 가치만 논하고 봤을 때는 꼭 굳이 역 근처로가 아닌 신축 아파트로 더 사람들은 수요층들이 더 늘어난다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생각하시는 곳이 수색 증상 뉴타운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어 그 길 건너 쪽이 예. 거기에 대한 개발 가능성 때문에 여기도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요. 예. 차라리 여기보다도 왜냐하면 수색 증상 뉴타운이 지금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고. 네네네. 그거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 철도청하고 뭐 내가 한번 신문에 한번 이렇게 잠깐 1차적으로 합의를 해보니까 그 철길 걷어버리고 뭐 컨벤션하고 그 뭐 다시 부도심권으로 만든다고 그런 내가 한번 그 정보를 봤거든요. 네, 디지털 미디어 시티 바로 옆에 예, 옆에. 말씀하신 대로 그 복합 개발로 해서요. 지금 개발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놓고 보시냐면 지금 투자라는 게 그냥 단순히 거주가 아니라 투자죠. 예. 예, 투자라는 측면에서 그것 때문에 여기 집값이 오른다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쪽 근처에 주거를 선호하는 측면이 신축에 가깝지 역 근처의 선호도가 높지는 않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차라리 여기보다 조금 더 가면 월드컵 참누리 아파트가 있어요. 예. 200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예. 차라리 시세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가 올라도 더 올라갈 겁니다. 만약 같은 입지라고 한다면.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그 어떤 주택을 투자 측면에서 그 근처에 개발 호재가 있다 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지금은 주택을 투자하는 경향은 낮습니다. 투자자의 성격에서 본다면. 예. 오히려 투자적인 요소로 본다면요. 차라리 그 아현뉴타운이라든지 북아현뉴타운이라든지 이 마포구 일대에도 지금 그 개발하고 있는 곳 개발 이미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입주할 그런 그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실질적인 시세 차익을 더 누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좀 현실적인 부분으로 차익을 생각하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네, 시청자님. 예. 네, 예. 투자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예. 네, 구체적인 전략 도움이 됐을까요? 예. 네,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전화 감사합니다. 주세요. 예. 네. 자, 지금 역세권 그리고 신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통 역세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또 신축 매물이 좀 더 우선시되는 지역이다 하셨어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죠? 자, 지금 그 거주라는 이런 네. 아파트가요. 거주 목적이지 투자 목적은 아니에요. 네. 2010년 이전으로 거슬러 간다면 뭐 2005년도 이전에 주택을 구입했다가 네. 후반기쯤에서 매도를 했다면 당연히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었던 시절.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소유 개념보다는 거주 개념으로 소비 개념으로 이렇게 뒤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비슷한 가격에 30평대 노후된 아파트에 내가 매수로 집을 사겠느냐 아니면 20평대의 새 아파트인데 그걸 전세로 살겠냐 하면은 전세로 사는 어떤 그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소비 개념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신축 아파트가 훨씬 전세입자 아니면 매수입자 이런 부분들이 수요층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 근처고 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이 가격 상승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수요자들의 심리, 즉 거주자들의 심리를 좀 더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여기 말고 조금 근처라도 신축 아파트를 하시는 게 낫고 이것보다는 차라리 실제 어떤 재건축 재개발이 돼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어떤 개발지에 있는 조합원 입주권을 사두는 게 더 투자처로서 맞을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매수자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한번 그렇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투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분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지역으로 연락 주셨어요? 제가요. 네, 한양 김포 한강 신도시에 살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거를 매매하고 싶은데 네네. 매매 시점을 언제 둬야 될지. 아, 어떤 아파트죠? 한양 수자인요. 한양 수자인이요. 네네. 네네네. 그럼 현재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세를 주고 네네. 계시나요? 살고 있습니다. 아, 살고 계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매도할지 어떨지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가 한번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네. 네. 자, 지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한양 수자인 아파트 이제 김포 신도시에 네네. 장기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작년 초에 입주를 했죠. 네. 예. 자, 어떤 목적으로 이걸 구입을 하셨나요? 저희가 인천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네. 그거를 못 팔고 이사를 왔어요. 못 팔고 이사를 오셨어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네. 그 수자인 파는 게 더 수월할 것 같아서 네. 그거를 팔았으면 했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지금 더 들면 올라갈지. 네. 어떨지. 알겠습니다. 자, 네네. 그러면 일단 여기도 혹시 나중에 그 입주를 생각을 하시나요? 혹여라도 나중에 이제 그 한양 수자인 아파트로 네. 들어가서 아니요. 사실 계획인가요? 거기 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살고 계세요? 네네. 예, 거주하고 계시고. 자, 그럼 이렇게 보죠. 일단 거주할 주택은 네네.
사실 시세 차익을 논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주택 가격이 계속 빠질 것 같다라고 염려스러운다면은 좀 과감히 매도를 해서 다른 것으로 그 정가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고 가격이 오를 것 같다면 계속 거주 겸 또 투자 겸해서 이렇게 계속 거주를 하는 게 낫겠죠. 네네. 우선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네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를 만한 가치는 없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아, 네. 자, 그 이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우선 김포 한강 신도시에 대한 위치적으로 따지면요. 네. 그 서울 서남권에 그 위치에서 어떤 그 서남부의 그 출퇴근 수요들을 충족시킬 만한 충분히 좋은 입지입니다. 네네. 거기 봤을 때 저도 그쪽에 그 어떤 모델하우스 같은 데를 보면은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뿅 간다. 네. 네. 너무 좋아요. 거주하기에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주를 또 했을 때 느끼는 부분은 일단 교통이 조금 그 부족하다, 불리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건 무슨 앞으로 소리냐면 거기가 뭐 전철이 지금은 생긴다고 일단은 지금 현재에서는 그 지하철 노선 계획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 같은 경우도요. 네. 2018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광역 버스로서의 교통만을 의지하고 지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게 최대의 단점으로밖에 여겨지지 않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그 어떤 신도시의 어떤 개발 앞으로의 앞으로 공급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고 본다면 네. 김포 그 장지지구도 있지만 한강지구도 있어요. 아, 네네. 예, 그 위에 이제 양곡이요. 양곡 그 택지지구도 있고요. 그 아래 네. 검단 신도시도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얘기한다면 파주 운정 신도시도 있어요. 폭넓게 네. 봐서는요. 네네. 자, 그런 게 이 공급이 분산돼 있는 공급이 굉장히 그 적지 않고 많은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단지 입지적으로 얘기했을 때보다는 신축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지금 수요층들이 많이 거주를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최근까지만 해도 전세 금액 대비해서 매매 금액이 전세 금액이 한 50%밖에 차지하지 않았었는데 네네. 지금 60% 정도 그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네. 매매 금액은 그대로인데 전세 금액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네. 자, 근데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그 시점으로 따지면 전세 비율이 80% 정도는까지 가야 매수 금액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의 전세 형태로 돼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쟁력으로 봐서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서울로 들어가서요. 네. 서울구 강서구에 그 마곡지구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거기는 지금 평당 1,300만 원이고요. 네. 지금 여기 김포 한강 신도시는 1,000만 원 이하, 그 이하로 좀 계약금까지 포기해야 되는 평당 900만 원 이하로까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곡지구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네네. 자, 그 이유는 어떤 신축 이미지도 있지만 여기에서 서울 그 출퇴근 거리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인근의 가양동이라든지 등촌동이 오래된 아파트지만 평당 1,000만 원이에요. 아, 네. 거기에 수요자들이 더 몰리지 매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는 아닐 것이다예요. 아, 그래서 적절한 때만 되면 가능한 빨리 매도를 하고 나오셔서 서울로 이렇게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공급이나 교통면 등 여러모로 살펴봤을 때 매도 쪽이 더 낫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꼭 참고하시고 움직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무료 세미나 일정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크릿을 공개하죠.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입니다.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세미나 일정 더 자세한 고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 이 방송 후에도 이어집니다. 02077-6330번 연락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진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안 심사 소위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 이후 민주당이 최고위원회를 연 뒤 양당 간사 간 상임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토위 전체 회의와 법안 심사 소위,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리콥터 충돌 사고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국회 보고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일과 15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수직 증축, 리모델링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리츠에 출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재정과 주택기금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가동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LH는 개발이익 축소와 막대한 부채로 역할이 위축됐고 재정 지원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면 주택기금이 리츠에 선도적으로 출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S건설은 지난 13일부터 15일 사이에 울산 센트럴자이에 청약을 진행한 결과 모든 평형이 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는 모두 288가구를 모집하는데 776명이 몰려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84제곱미터형의 경우 특별 공급분을 제외하고 35가구를 분양하는데 231명이 1순위로 청약해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도건설은 지난주 충남 아산반도 유보라 계약을 진행한 결과 초기 계약률이 8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청약에서도 평균 2.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반도건설 측은 평화특화와 에코프리미엄, 교육특화 등 3가지 요인이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산 반도 유보라는 지하 2층, 지상 25층, 8개 동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650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모두 오는 2016년 5월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오늘 노사공동 한마음 배추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영구 임대단지 입주민에게 김장배추 전달 12만 포기를 전달했습니다. 노사공동 한마음 배추 나눔 운동은 농작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임직원이 급여에서 희망구자를 지정해 매달 공제를 통해 조성된 나눔펀드 2억 원으로 배추를 구매하고 구매한 배추는 전국 126개 영구 임대단지의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이재영 LH 사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LH는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2부 순서입니다. 첫눈이 오는 오늘 부동산 가이드 2부 순서 역시 포근하게 여러분들을 좀 따뜻하게 감쌀 수 있는 매물 정보 소개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전화 주실 번호 고지할게요. 02-2077-6391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신 두 분 전문가 나오셨네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매물 소개하기 전에 항상 키워드 듣고 가고 있습니다. 먼저 미스터 역세권 박일권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소개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강남권에서도 특히 서초구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 양재 시민의 숲 역세권 양재동으로 가볼 텐데요.
본 지역은 강남권의 그런 생활 환경의 인프라, 완벽한 학군뿐만 아니고 친환경적인 자연 조건이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고요. 양재 역세권, 양재 IC 주변 지역으로는 많은 개발 계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차원뿐만 아니고 투자 차원에서도 상당히 현재 가치뿐만 아니고 미래 가치가 더욱더 각광받을 수 있는 양재동 가보겠습니다. 네, 양재동 가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떠나보도록 하고요. 자,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님께서는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을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렴한 투자금이 장점이죠.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는 서울의 중심, 바로 부가연의 1-1구역의 아파트 입주권 매물과요. 이제 강동구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요, 현재 알려지지 않은, 아직 많이 드러나지 않은 개발 가치의 숨은 그런 투자처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매물일지 먼저 첫 번째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부가연 뉴타운 1-1구역 입주권입니다. 2호선 아현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 시기 2016년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면적 82제곱미터형이고요. 매매 예정 금액 1억 3,500만 원, 이주비는 7천만 원으로 무이자 진행되고요. 실제 투자 금액 6,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부가연 뉴타운 아파트 입주권입니다. 또 생소한 매물 정보를 가져오셨는데요. 어떤 포인트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재개발 구역을 투자할 때 항상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그 저렴한 투자금이냐, 또 프리미엄은 얼마냐, 실제로 나중에 부담하게 되는 실제 부담금은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는요, 저렴한 투자비의 근매물의 매물이라는 것과요. 두 번째는 3년 뒤에 투자금이 전액 회수가 된다거나 이자 후불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 자금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주 시에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그런 매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 뉴타운, 부가연 뉴타운 1-1구역 워낙 이 지역이 좀 쪼개져서 개발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이쪽 구역은 개발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속도 부분에 걱정이 없는 것인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 지역은요,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염려는 놓으셔도 되고, 특히 이미 이주가 완료가 돼서 철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사업이 마무리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심하셔도 되고요. 총 1220세대의 대단지로 구성이 되고요. 더구나 메리트, 그러니까 입주 시에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개발 진행 언제쯤에 준공이 될 것인지, 또 조합원이나 분양 세대수 이런 것도 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그렇습니다. 조합원 수는 1120세대의 규모에 비해서 조합원 수는 불과 740여 명 정도 되고요. 일반 분양분이 그러다 보니까 약 한 250여 세대가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 더구나 이미 이주가 완료가 되고 철거가 진행 중이고요. 2016년 10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1220 규모고 현대 힐스테이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 가치가 높고요. 지상 33층 규모의 11개 동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가연 뉴타운 이 개발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주변 지역은 어떤지, 또 입지 여건 좀 괜찮은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서울의 가장 중심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서울시청입니다. 그렇죠. 이 시청에서 불과 전철역으로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을 가게 되면 있는 곳 바로 충정로역, 그다음에 아현역이 중심이죠. 이 아현역에서 도보로 약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1-1구역, 1-2구역, 1-3구역이 현재 부가연 뉴타운의 핵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 1-1구역 주변은요, 이화여대, 경기대, 또 연세대와 서강대 이런 명문대들이 포진해 있고요. 더더구나 전철 노선이 아주 좋다. 그렇습니다. 현재 충정로역은요,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임과 동시에 한 정거장을 가게 되면은요, 바로 공동역에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까지 모두 5개 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이 장점이고요. 또 서울의 가장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죠. 상암 DMC, 여의도, 용산, 서울역 기존의 4대문이 반경 5km 내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높은 그런 수요가 큰 장점이고, 특히 풍부한 녹지, 바로 친환경의 아파트가 장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시청역 저도 어제 다녀왔는데 시청역과 불과 2정거장 차이, 그밖에 여의도라든가 상암 DMC 등 웬만한 이 중심지와는 굉장히 인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이 부가현 뉴타운 뭐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주변 지역으로 개발 소식들에 따른 수혜 뭐 이런 건 또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자체로도 충분한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세계인 뉴타운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세계인 뉴타운에 들어오는 사업이 마무리될 때 입주는 바로 3만 3천 세대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만큼 서울이 가장 중심에 태어나는 3만 3천 세대의 미니 신도시가 바로 부가현 뉴타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2030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죠. 이제 2030년, 20년 이후에 서울시의 모습을 대변하게 되는 곳인데 그 지역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여의도의 금융 허브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맨하탄으로 거듭나는 이 여의도의 금융타운이 계속적인 직장인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지역의 바로 부가현 뉴타운의 매수 수요와 임대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현 고가도로 철거가 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이미 철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서울에서 가장 먼저 선 고가도로가 철거가 됨으로 해서 지역의 발전을 저해했던 이런 부분이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지역 균형 측면에서 커다란 개발이 기대됩니다. 네, 아현 고가도로 철거도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지역 이미지 자체 개선, 그럼 입지도 좋고요. 주변 개발에 따른 수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가현 뉴타운 입주권이다 보니까 가격 부담 왠지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통 재개발 지역에서 투자를 할 때는요, 특히 그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높은 투자 금액이 때문에 사실은 소액 투자로는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 자체는요, 총 매매가가 1억 3,500만 원에 불과한데요. 무이자 유지비가 7천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투자비는 불과 6,500만 원밖에 들지 않고 그러면 입주시까지 얼마나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바로 이자 후불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주시까지 한 푼의 자금도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가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주비가 7천만 원 지급된다는 점에서 이 추가 비용이 거의 없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입주권을 지금 확보해 놨을 때 앞으로의 메리트 어떤 점이 있을지 투자 가치 측면에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입주 시의 예상가액은 5억대 중반입니다. 그것도 5억대 중반이 그냥이 아니고 현재 주변에 시세대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고요. 현재 아현 뉴타운 3구역에 작년에 바로 일반 분양분이 바로 비로얄층으로 분양가가 5억 3천만 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 시에 최소한 5억 3천만 원만 본다 그래도요. 지금 실제 6,500만 원 투자가 됐을 때 수익률은 1억 원 이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수익률로 계산한다면 150% 이상의 3년 뒤에는 확실히 보장이 되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가현 뉴타운 1-1구역 입주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매가 1억 3,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6,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이번에는 미스터 역세권 박익원 대표의 매물입니다. 어떤 정보일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내년도 4월입니다. 5층 건물 중 3층 방 2개, 욕실 하나고요. 매매 예정 금액 2억 1,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5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양재동 이쪽 지역 굉장히 교통 부분이 편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접근할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강남권, 특히 서초구에서도 가장 저평가되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지역은 강남권이면서도 저평가돼 있고 향후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을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2, 3년 정도 후면 개포 주공 아파트 1단지와 3단지에 본격적인 재개발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 세대 수가 약 6천 세대 정도가 이동을 할 예정이고요. 주변 지역으로 멀리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학군이라든지 직장인 여러 가지 전세가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양재 시민의 숲 역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5년 이상 보셨을 때는 총 세대 수 12,000세대가 넘는 이주 수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본 지역은 임대가 상승이라든지 매매가 상승은 거의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본 매물은 그 신분당선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강남권에 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도 역세권뿐만 아니고 양재 IC 주변 지역으로는 많은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치뿐만 아니고 개발 가치,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양재동 이쪽 지역 워낙 유명해서 이쪽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인데요. 뭐 이쪽 쪽으로 뭐 양재천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입지적인 여건을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 네. 시민의 숲 역세권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환경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이라든지 시민의 숲이라든지 우면산을 도보로 다 이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시고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강남 8합군에 포함되는 초, 중, 고등학교가 거의 이 역세권 중심으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생활 인프라 시설, 쇼핑시설이라든지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 거주를 원하시는 그런 부부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가족 단위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교통뿐만 아니고 자연환경적인 인프라로 인해서 끊임없고 풍부한 임차 수요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야기해 주실 때 포인트 부분에서 개포주공 이야기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서 오랫동안 이름이 등장했었는데 이제 정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1단지와 3단지 같은 경우는 그 개발 계획 속도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년 정도 후면 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가 본격적으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5,000세대, 6,000세대가 이주를 먼저 하고요. 앞으로 5, 6년 정도 보면 개포 주공 이주 수요가 12,000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주 수요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양재 시민의 숲 역세권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지역은 임대가 상승에 따른 임대가 상승 또한 시세 차익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내년 상반기에는 신분당선이 추가적인 연장선을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판교에서부터 신논현역까지만 개통이 되는데요. 신논현 역세권에서 도심권을 관통하는 신분당선의 완공에 따른 그런 후광 효과를 봐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양재 IC 주변지 우면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삼성전자 R&D 센터가 본격적인 착공과 2, 3년 후면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상주 인원만 약 5천 명이 넘고요. 주변 연관된 산업에 근무하시는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시설들의 개발에 따른 그런 유동인구와 실거주자 차원에서 임차라든지 아니면 투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재건축 이주 수요에 또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그에 따른 수요 부분도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수요자들의 요건을 충족시킬 만한 매물인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본 매물은 내년 4월경에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양재 시민의 숲 역세권 도보 5분 거리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층수도 굉장히 로얄 층입니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3층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3층이시면서도 남서향의 제일 좋은 층과 향 로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또 시공을 맡은 그 건설 업체가 중견 시공을 맡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내외장 마감뿐만 아니고 보안 시설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 메리트, 이 매매가 분석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습니까? 네, 본 매물의 매매가는 2억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약 1억 8천 정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투자금 3천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전세로 활용하셨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 85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본 매물은 투룸형 주택이기 때문에 방 2개와 완벽한 거실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만큼 풍부한 임차 수요가 있고 월세를 지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투룸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현재도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지만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를 좀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말씀드린 뭐 재건축 이주 수요라든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따라서 실투금 강남권에서 찾기 어려운 3,500만 원 소액 투자로 해서 연간 수익률 9.5%, 10% 가까운 임대 수익률 가능하시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주변의 역세권에 대한 개발 계획에 따른 시세 차익,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과 입주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개발 그리고 개포주공 이주 수요에 대한 수요 부분 뭐든지 충족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였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소개받으시는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은요. 022077-6391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의 매물이죠. 어떤 정보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 도보 3분이고요. 준공연도 내년 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층 건물 중 4층이네요. 매매 예정 금액 1억 4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보고 있습니다. 강동구 암사동으로 왔습니다. 암사동 쪽은 전 가본 적도 없고요. 좀 생소한 지역입니다. 어떤 점을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될까요? 예, 그 암사동의 추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요. 첫 번째가 초역세권의 저렴한 매물이라는 것이죠. 바로 도보로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주변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자그마치 2만 5천 세대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언제 내년부터 이정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주수에 대한 개발 가치가 크다. 마지막으로요. 한강공원이 도보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추천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이 한강에 대한 꿈을 꾸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한강 프리미엄은 상당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주변 지역 이 한강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위치하고 있을까요? 먼저 그 교통을 보게 되면 전철 바로 8호선과 5호선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이죠. 또한 9호선의 연장 노선이 계획이 돼 있고요. 그렇다면 주변의 편의 시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잘 갖춰진 그 인프라가 아주 특징입니다. 바로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할인마트 또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고 재래시장까지 있어서 생활비까지 저렴하다. 세 번째는요, 자연환경이 또 우수하다. 말씀드렸듯이 한강공원이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백제의 그 몽촌 토성이라든가 선사 유적지들이 있어서요,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마지막으로 풍부한 개발 호재가 아주 장점인데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는요, 암사역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개발 예정지 매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풍부한 개발 호재가 아주 많습니다. 하시고는 말씀을 뚝 끊으셨습니다. 자, 그럼 풍부한 개발 호재 저희 빼놓고 가지 않습니다. 어떤 호재인가요? 네, 개발 호재를 보면 첫 번째가 바로 구리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바로 올 내년 초에 개통이 되는 암사대교를 건너게 되면 나타나는 곳 바로 구리에 첨단 산업단지가 예정이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천호뉴턴과 천호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고덕주공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고덕주공 2단지부터 7단지까지 또 둔촌주공 주변에 재건축 이주 수요만 2만 3천 세대입니다. 그것도 언제 내년부터 이주가 되는데요. 임차인들의 비율이 60% 내지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들이요, 보증금이 불과 7천만 원에서 1억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건축 이주될 때는 어디로 이사 가냐? 바로 암사, 천호, 성내, 길동 지역밖에는 이사 올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모두 포함해도 2만 세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가격 폭등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철 노선 8호선, 9호선의 연장 노선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석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의 준공 어떤 식으로 이뤄질 것이며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가격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메리트까지 쭉 이야기해 주시죠. 네, 2014년 2월에 준공 예정이죠. 총 6층기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4층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요, 물론 조감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외관이 화강석으로 해서 아주 잘 지어지는 튼튼하게 짓는 강동구에서도 삼성 레미안이라고 할 만큼 건축주가 아주 그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작품으로 만드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특히 또 설치되기 때문에 편리한 그 주거 문화를 자랑하고요. 실제 분리형 원룸입니다. 요즘 원룸형
공급 때문에 공급 과잉 때문에 조금 우려들 하시는데 염려 마십시오. 이 불량 원룸이고 실면적이 약 한 8.5평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1층은 그 주차장과 피로티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층은요 거주지입니다. 총 20세대로 구성이 되는데요. 특히 그 내장이 아주 고급스럽게 잘 구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가는 불과 1억 4천만 원, 주변의 시세가 약 1억 7천만 원에 비교하면 2, 3천만 원 저렴하고요. 임대를 놓게 되면 1억 2천만 원 전세가 충분히 가능할 때 실제 투자 비용은 전세인 경우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천만 원 한 2년만 편안하게 묻어두시면요. 임대 만기만 돼도 보증금 인상뿐만 해도 내 투자 자금은 고스란히 빠지기 때문에 높은 투자 수익, 그것도 단기 투자 수익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나는 월세로 놓게 돼도요.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대출을 활용해서 임대 보증금을 하게 되면은 연수익률, 대출이자 제하고 총 수입이 약 한 360만 원 수익률로 계산하면 12%대의 높은 임대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면 월세, 또 전세면 전세 놓아서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 높은 투자 수익과 더불어 개발 호재에 따른 이주 수요가 풍부하게 예상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연간 임대 수익 12%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주셨네요.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시죠. 네, 입주권부터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022077-63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양팔석 대표 박일권 대표였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더 정확한 상담과 색다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